얘기 듣고 내거 하나 챙겨놓으라고 하려고 그랬더니 나가봤더니 다 없어졌어요. 그 흔한 달걀이 왜 이렇게 욕심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가 치즈를 좋아해갖고 임실은 되게 좋아해요. 임실까지는 딱 나왔는데 이쪽 넘어오질 못했는데 올 때는 제가 이게 고속도로만 타고 왔는데 갈 때는 쫙 이게 전라북도를 가운데로 한번 통과를 해서 지금 가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도 굉장히 높더라고요. 이쪽 오니까 저희는 부동산 하나만 높아갖고 맨날 자랑하고 있는데 이쪽 오니까 덕유산에 꼼짝을 못하는 것 같아요. 자, 제가 이번에는 좀 그냥 현장에서 있었던 이야기 몇 가지 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아무튼 다문화 가족에 있어서 상담 사례하고 그다음 문화 차이는 늘 관심의 대상이죠. 재미있는 이야기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우선 이제 다문화 가족 상담에 있어서 저희가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의사소통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실 통용만 개입하면 별것도 아닌 것들이 대단히 큰 문제로 오해가 돼가지고 이혼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극한 상황으로 가면 극단적으로 이혼을 쉽게 결정해버리니까 뭐 한 일주일 만에 그러니까 이혼도 안 하고 또 집으로 가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표현하는 문제나 또는 뭐 경제 문제 같은 경우 초기에 오면은 전화비 때문에 그러니까 초기에 기본이 한 달은 저희한테 오면 그래요. 저희는 그 얘기해요. 한 달은 20만원 딱 나올 걸 생각하세요. 일단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전화카드 사주고 해서 점점 줄여갈 수 있도록 해야지 20만원 나왔다고 쫓아낸다고 하면 아마 금방 그래가지고 이제 갈라진 경우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저희 기본적으로 보면 되게 첫 달에 한 20만원 정도 나오고 그 다음 달부터 이제 다 놀래가지고 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친정 돈 보내는 문제는 그러니까 이런 게 결혼하는 과정에서 중개업자들이 여자한테는 돈 보낼 거다. 또 남편 집에는 이 여자는 돈 안 보내도 된다. 해가지고 온 거예요.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돈 보내려고 하고 나는 그런 적 없다 해서 어떤 경우는 그 다음날 바로 친정으로 가버린 몽골 여성도 있고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자기가 돈 벌어서 보내겠다 하고 이 부분 때문에 갈등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 재혼해서 들어온 여성들은 양육비를 보내주더라고요, 본국에. 그러기 위해서 자기가 또 돈 벌어서 보내야 되고 이런 것이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 이야기가 되면 문제가 없지만 어떤 경우는 그걸 또 속이고 와가지고 아이가 있다는 게 이쪽에서 알려지게 되고 그래서 다시 이혼하는 경우도 정말 최근에 한 3건 정도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한 2008년도만 해도 거의 없었던 사례예요. 근데 이제 2009년도 후반부터 그런 부분들이 점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취업하는 부분 오자마자 바로 취업하겠다고 하는 경우는 사실 결혼에서부터 문제가 있긴 하죠. 그리고 이제 취업을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이주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정말 중노동이에요. 3대 업종이죠. 예, 광주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 센터의 친구들이 주로 가서 하는 데가 제일 괜찮은 데가 오리공장 가서 일하는 데거든요. 오리공장 가서 제가 그 얘기를 미국에서 오신 어떤 쌤한테 말씀드렸더니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갔을 때 초기에 일했던 게 닭 공장 가서 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미국 사람들이 치킨이 아니라 키친이 아니고 닭을 좋아하니까 거기서 일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오리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오리 공장 가서 일하면 컷타임으로도 일할 수가 있고 또 착실히 일하면 뭐 200만 원도 벌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기가 일한 만큼 돈을 받으니까 요즘 거기 많이 가요. 그리고 이제 공단에 이렇게 하청업체 같은 데 가서 에어컨 회사나 뭐 청소기 회사 이런 데 가서 또 일하고 도시 지역은 또 가장 언어가 안 통해도 손쉽게 일할 수 있는 데가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일들 이런 거 하는데 저희는 센터에서는 그거 하지 말고 공부 조금만 더 해서 좀 더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자 해서 이제 최근 들어서 그것에 관심을 많이 갖는데 이 취업 문제 때문에도 좀 갈등을 많이 해요. 그 다음 가출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가출이 이유가 있어서 하는 가출하고 정말 이유 없이 저희가 볼 때는 이유 없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저희가 봐도 좀 살기 어렵겠다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가정폭력 같은 경우는 겉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찰서에 신고하면 바로 긴급지원센터로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로 연락이 돼가지고 거기서 쉼터로 보내든지 그러면 쉼터에서도 법률적인 서비스 다 해줘서 이혼시키고 그 다음에 이혼한 후에도 한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 과정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남편들이 뭐 게임 중독이나 그러니까 알코올이나 정신장애만 있어도 드러나는 건데 게임 중독이나 뭐 성관계를 너무 과도하게 요구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남편이 대인관계에 완전히 장애가 있는 사람들 있죠. 전혀 사람하고 인간관계가 유지가 안 되는 남편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뭐 그러니까 부인이지만 부부관계는 물론이거냐 아예 대화도 안 하고 쳐다도 안 보고 이런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 부인이 엄청난 노력을 하지만 결국 살지 못하고 그러니까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엄청 잘해주시지만 결국은 가출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장 황당한 경우가 들어온 지 며칠 안 돼갖고 짐 싸갖고 나가는 경우들 있잖아요. 이제 이게 남편들이 와서 상담하면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이 친구가 납치당했다고 난리죠. 요즘은 이제 뭐 그런 조직들이 있고 그런다니까. 그런 경우, 그러니까 납치는 아니지만 들어올 때부터 이쪽에 한국에 있는 어떤 조직과 연결돼가지고 들어와서 바로 보따리 싸가지고 나가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이제 그런 경우들이 사실 문제가 되죠. 왜냐면 남편이 거의 황당하게 당하니까. 이제 이런 두 가지, 그러니까 살기가 힘들어서 나가는 것과 아예 올 때부터 의도적으로 가출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최근에 한 친구가 가출을 갑자기 했어요. 센터에 나와서 공부를 했는데 근데 일주일 만에 집에로 왔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자기가 가출하려고 한 건 아니었대요. 그냥 너무 어머니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공원에 가서 앉아있었는데 갑자기 자기가 있는 곳이 어딘지 모른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남편 전화번호도 생각이 안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다 연락할 데도 없고 그래서 정말 자기 그날 비 왔는데 비 맞고 결국은 그 베트남에서부터 아는 언니가 하나 있어가지고 진주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주에 있었는데 도저히 이게 그 있을 때가 아니어가지고 집으로 전화를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아무튼 집으로 다시 왔어요. 그래갖고 남편이 베트남 가서 살게 돼가지고 이번에 이제 베트남으로 다시 갔거든요. 둘이 같이.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저희가 거의 세타에 오는 2개월까지는 저희 어디 갈 때도 다 옷 입혀갖고 가요. 전 그러니까 유치원 어린이집 한 4살 정도 된 정도라 생각하고 항상 오면은 이제 센터 전화번호랑 다 알려주거든요.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하라고. 길 잃어버리면 큰일이잖아요. 말도 못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도 또 가끔 생겨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가출했을 때 그 상황에 대해서 저희도 상담할 때 좀 세부적으로 그 체크를 하죠. 어떤 가출인가. 그리고 이제 또 가족관계에 있어서 가장 애를 먹는 게 시어머니가 간섭하는 건 그나마 괜찮대요. 근데 시누이가 하는 걸 제일 힘들어해요. 근데 한국의 여성들도 물론 그렇죠. 그렇지만 한국 여성들과 이 사람들의 차이는 뭐냐면 한국 여성들은 시어머니가 힘들게 하면 이해해요. 한국은 이러니까. 이해하지만 나는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죠. 나는 못하겠다고 했는데 이쪽 이주 여성들은 베트남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 베트남은 특히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래가지고 최근에 이제 그 집도 갈등이 좀 많이 있었는데 갈등의 요인이 뭐냐면 남편이 까뜩하면 시누이한테 이른다고. 그래서 이제 쉼터로 들어갔는데 시어머니가 이제 아기까지 데리고 들어갔으니 얼마나 애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긴급지원센터 가서 제가 이제 가족 상담을 했는데 이 여성의 요구 조건이 뭐냐면 남편이 절대 누나하고 말 안 하는 것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내가 어떻게 내 친형제인데 누나하고 얘기를 안 하겠냐. 우리 좀 더 생각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다시 여성은 쉼터로 가고 남편은 다시 어머니 모시고 집으로 갔다가 최근 들어서 저한테 다시 전화했더라고요. 남편이
자기가 생각해보고 주변 사람들하고 의논을 해봤는데 어떻든 간에 부인하고 아기가 더 중요하지 누나가 중요하냐 그렇게 얘기를 해서 자기가 다시 부인을 이렇게 그 요구 조건을 들어주겠다 해가지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또 뭘 했냐면 각서를 쓰라는 거예요. 각서를 써갖고 공증을 하자고 누나를 안 만나기로 하는 거예요. 하고 우리 쉼터 수녀님께서 그건 말이 안 되지 않냐. 너가 욕을 해도 너무 요구한다. 그래가지고 그건 그 각서 받으면 뭐 하겠냐고. 가령 어머니 돌아가시면 신우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날 그럼 자기 또 헤어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친구도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가고 남편은 어떻든 간에 누나한테 이르지 않기로 하고 무슨 일 나면.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런 건수가 제가 이제 몇 차례 지금, 상담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신우이들이 좀 이해가 되실 분들은 제가 설명해드리죠. 이러니까 제발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간섭하지 말고 이렇게 어머니한테 돌려서 한다든지 좀 그렇게 해라. 근데 이제 신우들은 상대적으로 이주 여성이 왔기 때문에 자기 어머니가 더 걱정되고 더 간섭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그 힘들어서 잘 진행이 되면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파탄까지 일어나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한국에서 특히 한국은 여자들이 결혼하면 남편하고 결혼한 거 아닌 거 잘 아시죠? 그죠? 한국은 결혼하면 누구랑 해요? 시대가고 해요. 그죠? 그런데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어서 정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시부모님이나 시누이들이 다 어쩌냐고 생각하면 동남아에서 온 여성들이 되게 허리도 가늘고 되게 순하게 보이고 그러니까 참 순종적이라고 생각할 거라고 이렇게 데리고 오잖아요. 근데 전혀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많이 설명한 부분이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 갖고 자료 보시면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특히 이제 그 남성 중심적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심하죠. 사람들은 제일 오해하는 게 베트남 여성들이 엄청 순할 거라고 그래요. 그 부분이 가장 큰 오해예요. 모든 제가 이게 다문화 가족 상담을 하면서 가장 큰 오해가 베트남 여성은 순할 것이다. 베트남 여성은 뭐 나긋나긋할 것이다. 그게 전혀 아니에요. 베트남은 굉장히 여성의 그 권익이나 여자가 똑똑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고집세고 그러니까 모든 남편들은 와갖고 자기 마누라처럼 고집세는 처음 봤다고 그러거든요. 아니에요. 모든 베트남 여성들은 다 고집이 세요. 저희가 대답하는데 이 부분이 저희 한국 여자들이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여성의 권익이 굉장히 낮잖아요. 여성 권익 그 지수가. 그렇듯이 한국 여자들이 그 말로만 그러지 실제 행동에서 못 그러잖아요. 그런 약간 이중적인 걸 갖고 있는데 그것에 비교해서 그 사람들은 정말 다이렉트 아주 직설적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갈등이 많아요. 남녀의 역할 차이에 대한 이해가. 그래서 이주여성들 오면은 한국에서의 남성의 역할 그리고 뭐 가족의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교육해요.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나오는 문제가 자녀 입양한 후에 그 문제들. 그래서 중국 쪽에 입양된 자녀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사회통합 이수제를 하기 때문에 입양 자녀들도 저희 센터에서 이렇게 교육을 받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이 와가지고 지금 이제 중간 역할을 하는 교육기관이 필요하잖아요. 아이들이 일단 언어 교육이나 또 사회교육을 받고 일반 학교로 들어와서 하게 되는데 그 교육기관이 있긴 하지만 아직은 뭐 교사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려워서 그리고 되게 부모들이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들이 데리고 있질 않아요. 가족으로서 살질 않고 일단 엄마가 요구해서 데리고 오는데 새로운 가족에 들어오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갈등의 요인이 되니까 아이를 방치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혼자 이렇게 방 얻어서 살게 하고 그래서 이제 생활 문제가 또 생기고 그렇게 되는데 앞으로 더 그 입양 자녀들이 많아질 그 추세가 돼서 이 자녀들에 대해서 특히 이제 20세 이상들은 국적을 빨리 취득할 수가 없어서 그리고 이제 뭐 귀화 시험 봐도 계속 안 되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또 대두될 것 같고요. 뭐 가정폭력 문제는 계속 이루어지는데 가정폭력은 한국의 가족폭력하고 양상이 약간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한국 가정폭력 상담소에서 상담을 98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가정폭력은 굉장히 교묘하고 그 다음에 거의 일방적으로 남성의 폭력이 많고 그 폭력의 양태도 굉장히 심각하고 그리고 여성의 피해 정도가 크고 그런데 이쪽 다문화 가정의 가정폭력도 두 가지예요. 저희 이제 특히 도시 지역은 그렇게 폭력이 생각한 것만큼 심하진 않아요. 오히려 이 여성들이 폭력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부분, 서로 잘못된 정보가 되어요. 그러니까 오기 전부터 그거 뭐 거의 알고 오더라고요. 남자가 한 대만 때려도 뭐 신고해가지고 가정폭력으로 몰아서 그 다음에 재판에서 이기면 자기가 한국에 체류할 수 있다. 해서 폭력을 유도하는 경우들이 있고 우리 한국 남자들은 뭐 한 대 때린 게 뭐 어떠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절대로 저희가 때리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들도 혹시 주변에 그런 그 국제결혼 가족들이 있으면 특히나 절대 때리면 안 되고 저희는 이렇게 남편들이 맞고 올 때도 저희가 이렇게 사진 찍어서 또 보관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그 서로 폭력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이제 물론 어떤 뭐 이주연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권 침해도 받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지만 다문화 가족에 있어서 폭력의 양상을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상담을 받게 된다고 하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다문화 가족 쪽 상담을 하신 분들은 거의 다들 공감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가정 폭력의 양상이 약간 다르다고 하는 걸 이해하시게 되고 또 이 경우에 법률적인 그러니까 체류 문제까지 겹치기 때문에 저도 법원에서 상담해서 이게 보고서를 담당 판사님한테 제가 계속 올려주거든요. 근데 가정폭력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좀 더 상담하는 과정에서 좀 세부적으로 이렇게 더 체크를 하게 돼요. 그 다음 이제 특히 이게 게임 중독은 좀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 차이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건 정말 저도 현장에서 있으면서 매일 실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좀 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식생활 문제가 있어요. 이건 자료가 그러니까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다문화사회 전문 강사 양성교육이라고 해서 책자가 나와 있는데 이 책자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다문화 전문가 강사과정에 관련된 자료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많은 자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거기 책자에다가도 조금 이렇게 집어넣어놨는데요. 그것보다 좀 더 세부적으로 된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역의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 가면 그 책이 거의 아마 있으실 거예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식생활 같은 경우 제일 힘들어하는 게 한국은 왜 새끼를 다 밥을 먹냐는 거고 왜 인사를 맨날 밥 먹었냐고 식사하셨어요 물어보는 거. 그리고 왜 아침부터 밥을 먹어야 되느냐. 그리고 왜 그러니까 자기가 먹고 싶을 때 먹으면 제일 좋겠다. 특히 필리핀 시어머니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밥 안 먹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트남은 아침부터 쌀국수를 먹는데요. 쌀국수를요 사서 먹는데요. 그것도 집에서 해먹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은 학교 가면서 국수 사서 먹고 일하러 가면서 국수 사서 먹고 돈이 없으면 그냥 집에서 안 먹고 그러는데 한국은 아침부터 밥을 꼭 먹어야 된다는 게 제일 본인들도 이해가 안 되고 이 부분 때문에 시어머니가 갈등이 제일 많고 신우까지 개입이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 고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고기를. 그래서 베트남 친구들이 어저께도 저 이제 같이 이렇게 식사를 했는데 어제 저희 센터에서 나간음성을 갔어요. 근데 갈비를 사줬더니 그렇게 잘 먹더라고. 근데 이제 몸은 허리는 이만하잖아요. 진짜 보면 애기 낳아도 어디로 다 빠져나간지 모르지만 애기 낳고 몇 달만 지나면 허리가 다시 막 22인치로 다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먹는 걸 보면 저희가 상상이 안 되게 먹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맨날 밥은 안 먹고 비싼 고기만 사주러 간다고. 그것 때문에 또 시어머니들이 난리신 거예요. 맨날 비싼데 고기만 사주러 간다고. 한국은 자기들은 왔을 때 드라마에 보니까 너무 멋진 집에서 잘 사는데 와서 보니까 고기까지 못 먹게 하니 얼마나 정말 속이 상하겠어요. 그래갖고 이 고기 때문에 진짜 이혼 일보 직전까지
정말 가요. 아까 그 제가 말한 신우이한테 안 만난다고 각서 쓰기로 한 집도 처음에 고기 때문에 일어났어요. 진짜 시어머니나 남편이 맨날 저희한테 하소연하는데 고기만 사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안 되니까 저희 방문 지도자 선생님이 나가서 이 친구 고기 사 먹이고 그랬어요. 할 수 없잖아요. 선생님이 가서 고기 먹고 싶다는데. 그리고요, 저희가 제일 또 황당했던 게, 저희는 도마도 주스 같은 거 참 건강식이라고 좋아하잖아요. 하고 이제 오렌지 주스 이런 것보다는 도마도, 그리고 뭐 알로에 주스 이런 거 사주면 좋아할 줄 알고 이제 간식 사줬더니 도마도 케찹을 왜 먹냐고 이런 걸 다 마시라고 했어. 그것까진 괜찮았어요. 알로에 주스를 주니까 이건 머리 감는 건데 왜 먹으라고 하냐고. 그래서 절대 우리 그 다문화 가지고 프로그램 할 때는 도마도 주스하고 알로에는 안 해줘요. 근데 이제 어제 어떤 그 학생이 저희 센터에 뭐 이렇게 자문을 구하러 오면서 하필이면 알로에하고 도마도를 사왔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어제 이제 저희 고급반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뭐 알로에하고 도마도 있는데 어떻게 해? 그랬더니 딱 중국 여성만 와서 이것도 괜찮아요 하고 마시더라고요. 하여튼 오렌지 같은 건 잘 먹는데 그거는 잘 안 먹어요. 어제도 이제 나가누성을 가는데 우리 선생님이 제일 황당했던 게 나가누성에 매실나무가 많대요. 근데 이 아줌마들이 우리 센터 아줌마들 20대 아줌마들이 나가누성 구경할 생각을 안 하고 길에 있는 매실 따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 시리시 요즘은 오면 전 매실을 그러니까 이만큼씩 들고 와요. 그래가지고 센터에 이게 소금이 있는데 소금 갖고 찍어 먹는 게 일이에요. 그러니까 밤마다 매실을 먹고 있어요. 그 파란 매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과일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 이제 수준이 딱 어린이집하고 비슷하니까 여기 보면 전부 한글 기흥면 다 붙어 있고 자동차 뭐 과일 무슨 야채 이렇게 하고 다 붙여놓거든요. 친구들이 그 매실만 가리키는 거예요. 이거 먹고 싶어요. 이거 먹고 싶어요. 요즘 매실철이니 완전히 지금 생기가 돋아가지고 다들 그래서 매실 먹고 그렇게 날씬하냐 이제 그랬는데 어제도 아무튼 나가는서 가가지고 그 길거리에 이렇게 매실이 이렇게 늘어져 있었나 봐요. 그래갖고 다들 아무튼 매실을 따왔다고 하는데 그거 혹시 안 걸러 들었냐 했더니 괜찮다고 그러대요. 광주에서 그 은행나무 많거든요. 광주는 은행나무 많은데 나가는성에서는 과일 따도 아무 얘기 없었나 봐요. 광주에서 어떤 사람이 하필이면 은행 앞에서 은행을 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딱 광주은행 양림동 지점 앞에서 그 동네 사는 어떤 아줌마, 우리 이렇게 교회 다니는 그분이 얘기해줬는데 그 동네 사는 어떤 분이 광주은행 앞에 있는 은행나무에서 은행을 털고 있었어요. 근데 그 광주 시내에 있는 은행을 털면 잡혀가요. 그러니까 광주시청 거잖아요. 근데 개인이 그걸 가져가면 그러니까 이제 그 옆에 사는 아줌마가 경찰에 잡혀가니까 걱정돼 전화해서 누구 엄마 지금 은행 털다가 잡혀갔다고 그래가지고 하필이면 광주은행 앞에 있는 은행나무에서 은행을 털어가지고 저는 이제 그 생각이 나서 어제 나가나서 가서 매실 땄는데 안 잡혀갔냐고 제가 물어봤던 거예요. 그랬더니 괜찮았다고. 그게 한데 요즘 아무튼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음식을 너무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몽골 친구들은 절대 김밥을 안 먹거든요. 저희 행사하면 편하게 김밥 사가지고 갖다 주면 안 먹어요. 그리고 해산물도 안 좋아하는데 필리핀 쪽은 그 생선찌개 같은 거 굉장히 좋아하고 베트남은 또 우리는 도저히 못 먹을 베트남 강에서 나온 그 진짜 작은 생선이 있거든요. 그걸 그 나라에서 가지고 와서 가끔씩 친구들한테 또 파는 친구들도 있고 자기는 굉장히 맛있다고 그 뭐 튀겨갖고 음식에서 저희들한테 먹으라고 그러는데 진짜 저희들이 참 먹기 힘든 그 고기를 갖고 와서 먹으라고 그럴 때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이게 청소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화가 차이가 나가지고 베트남 같은 경우는 문을 열어놓고 사는데 한국은 문 열고 안 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들하고 그것 때문에도 그러고 우리 필리핀 친구가 이렇게 담양에 사는데 맨날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날마다 방 청소만 한대요. 근데 굉장히 착해요, 이 친구가. 근데 하여튼 한국에서는 아침에 방 닦고 저녁에 방 닦는 게 얌전한 사람이잖아요. 물론 저는 절대로 안 그러지만. 근데 그러니까 자기가 어머니로부터 칭찬을 받기 위해서 자기는 맨날 방을 닦는 거예요. 그거 하면 어머니 칭찬해 주셨나 봐요. 그래서 허리가 아프다고 저희한테
그런 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신발을 이렇게 벗지 않고 생활하다가 한국에 와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도 힘들고, 또 에어컨 하나를 틀어도요, 그러니까 베트남 친구들이랑 막 춥다고 난리고, 그러니까 나라마다 다 다르니까 중국은 들어오자마자 에어컨 5월이고 아직 자기 덥기만 하면 다 트는 거예요. 그러면 베트남이나 이쪽 캄보디아 친구들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교실 안에서도 그런 것 때문에 또 분쟁이 일어나고, 또 한 가지 정말 이것 때문에 딱 이혼한 케이스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 센터에서도 그랬었는데 여기 책자에도 이게 나와 있어요. 장소에 따라서 의복 예절을 갖추는 경우가 없었던 베트남 결혼 이민자들이 결혼식장에도 잠옷 차림으로 슬리퍼 신고 나와가지고 이게 당황하는 경우가 있다고 책에 나와 있는데, 작년 그러니까 2009년도 초에 저희 베트남에서 결혼해서 온 여성이 그러니까 빨간 잠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이제 어떤 오해를 했냐면, 이 정도로 잠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정도면 너가 베트남에서 도대체 무슨 직업에 종사했냐, 술집이나 있었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무튼 시어머니하고 갈등이 일어나고 남편이 그것 때문에 이 친구가 이제 대항을 했겠죠. 그러니까 폭력이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혼하고 집에를 갔어요. 근데 지난번 그 후에도 베트남 친구들이, 저희 센터가 이제 근처에 주택가가 있거든요. 자기 집에서 고구마를 튀겨갔다고, 맛있게 튀겼다고 선생님들 드시라고 왔는데 딱 잠옷을 입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깜짝 놀랐죠. 한국에서는 그렇게 잠옷 입고 돌아다니는 거 아니다 했더니, 아니 이렇게 예쁜데 좀 입고 다니면 어쩌나. 어떤 경우는 또 캄보디아 친구도 거의 저희가 볼 때는 그러니까 속치마죠. 그것만 입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깜짝 놀라서 옷 이렇게 겉옷 막 입혀주고 그러거든요. 근데 본인들은 그런 문화가 별로 없대요. 그래서 특히 이 부분은 그쪽 문화가 그러는 거지, 옷을 그렇게 입고 왔다고 그래서 그 친구가 무슨 거기서 술집에 있고 무슨 어떤 경우는 매춘까지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번에도 이제 그것 때문에 시어머니가 결국은 그렇게 시작을 해갖고, 얘 옷 입는 꼴이 분명히 술집에서 있었다 해갖고 시작해갖고 결국은 가출을 하고 이렇게 되었는데, 아무튼 그 옷차림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서로 지적되고, 특히 이제 러시아 쪽 있잖아요. 우즈베키스탄도 마찬가지인데 노출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당황할 때가 있어요. 저희도 우즈베키스탄 예쁜 그 아줌마 한 명 있는데, 근데 어차피 옛날 러시아 전쟁과 평화 영화 보면 가슴 다 드러내고 이런 옷 입고 그러니까 센터 오면서도 그렇게 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한국의 풍습이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가르치긴 하지만, 참 그게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자기 나라의 어떤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화를 쉽게 버리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높임말 문제, 이 부분도 저희 베트남 통역 선생님도 저희 이사장님한테도 항상 그랬어 그래. 이 요자를 계속 붙여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어요 하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아니면 그것 자체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끝에 잘라먹는 일은 정말로 아주 잘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 친구가 예의가 없다거나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어 배울 때 이게 존대어 때문에 많이 어려워하잖아요. 이제 이것도 정말 하나의 습관인데 그렇고요. 또 베트남에 이 리을 발음이 없어가지고 대부분 아주 혀짧은 소리를 해요. 근데 이제 저도 우리 통역도 아주 리을 발음을 못해서 저도 아주 애를 먹는데, 시키면 그때는 또 잘 하더라고요. 돌아서는 안 되고. 그래서 혹시 한국어 교육을 여러분들이 하거나 또 베트남 여성들과 이야기할 때 그 고유의 발음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영어 할 때 R 같은 거 안 되고 L 발음도 힘들고 그렇듯이 이쪽도 어려운 발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몽골이나 네팔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한국어를 빨리 이렇게 적응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런 어떤 기본적인 어떤 언어 구조 때문에 그러는 거 가지고 너는 왜 이렇게 한국어를 못하느냐라고 평가를 쉽게 내릴 수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참 처음에는 저도
정말 한 두세 달은 힘들대요. 하루 종일 이상한 나라 말을 계속 들어야 되니까. 그게 다 뒤집어 섞어져가지고, 최근에 그 네팔 사람하고 살던 여자가 그러던가, 처음에 자기 남편 친구들이 다 와서 이야기하니까, 정말 오리가 오리든가 무슨, 아무튼, 깨끗한 소리가 들렸는데, 지금은 그 소리가 다 자기 귀에 들어온다고. 저희들도 좀 그래요. 처음에 각 나라마다 이렇게 좀 말하는 게 달라가지고 좀 많이 힘들죠. 그리고 이제 경제 문제를 보면 되게 우리나라에 오는 경우가 사회주의 국가들이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오면 저축이라는 것에 대해서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돈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남편이 100만 원 벌면 그게 굉장히 큰 돈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벌면서 나의 백화점 가서 옷 못 사주냐고. 그래고 처음에 남편이 비 맞추려다가 한 2달 돼갖고 한 400~500만 원 깨진 남편도 있었어요. 너무나 예쁜 캄보디아 친구를 데리고 와가지고 정말 예쁘니까 사주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처음에 핸드폰도 남편 한 10만 원짜리 골라주면 거기서 제일 예쁜 거 80만 원, 90만 원짜리 하고 그 다음에 닌텐도까지 사갖고 앉아 게임하고 있고 시계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남편이 나중에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갖고 결국은 이제 상담도 들어가고 박문 선생님이 개입을 해가지고 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그 친구는 처음에 그 얘기했어요. 우리 남편이 150만 원 버는데 왜 자기 그거 못 사주냐고. 남편이 이제 우리 돈을 모아서 집도 사고 그래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떤 미래가 없이 살았잖아요. 그래서 우선 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미래에 대한 어떤 투자, 저축을 해야 되고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것 때문에도 갈등이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아이도 낳고 그러면 저절로 본국에 돈 보내는 것도 좀 조절하고 자기들도 저축할 줄 알고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제 교육시킬 때 은행에 가서 통장도 만들어주고 남편이 용돈 주면 거기다 저축을 해갖고 모아서 친정에도 보내주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한국의 경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비자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시키거든요.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그 많은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같이 사는 가족들도 어렵고 또 저희 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도 당황할 때가 많고 그래요.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서로 다문화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다른 것을 이해하고 또 그게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다르다는 것을 서로 인정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사실 저는 이제 다문화 가정의 2세들에게 다문화 정체성을 길러주는 게 중요하다 하면서 제가 이제 최근 들어서 생각해 본 게 다문화 정체성을 길러서 그 사람들이 나와 다른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고 하면 한국 사회 안에서 우리가 동서의 갈등이나 남북의 갈등이나 뭐 빈부 차이나 이런 여러 가지 갈등이 많잖아요. 그런 어떤 갈등들을 서로 조화롭게 해줄 수 있고 화해하게 하고 어떤 평화를 만들고 이런 부분에 건강한 다문화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짐으로써 그런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 그리고 평화를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건강한 다문화 정체성을 많은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갖고 해보려고 지금 저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에 좀 더 많은 역할들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잠깐 남은 시간에 저희 센터 그 활동 내용에 대해서 잠깐 보시겠습니다.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학부모 교실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학부모가 될 엄마들에게 한국의 1, 2학년 교과서부터 저희가 이제 가르치기도 하고요. 또 뭐 이런 문화 프로그램, 또 조기조기 뭐 이런 게 그리고 이제 문화 체험으로 해서 광주, 그러니까 전남 지역 그리고 전북까지 해서 저희가 인근 지역에 충청도 지난번에 경주 다녀왔거든요. 이런 이제 여행하는 시간 만드는데 가족들이 여행하기도 힘들고 저희가 해주지 않으면 사실 거의 이런 거 없더라고요. 다행히 저희는 이제 전남대학교하고 함께 해서 전남대학교에서 저희 사업비를 지원해줘가지고 이걸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나간읍성 다녀왔고요. 뭐 강활로 노고당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우리도 못 가는데 얘네들은 왜 이렇게 많이 가냐 하고 그러시지만 제가 그래요. 이 사람들 20년 동안
못 받은 거 우리가 조금 해주는 거라고 너무 그러시지 말라고 그래 많이 다녔죠. 전주도 갔고요. 봉화마을도 다녔습니다. 그리고 상담도 집단 상담, 이렇게 개인 상담, 뭐 감수성 운영, 의사소통 운영 이런 프로그램 하고요. 그 다음에 요리 교실, 뭐 샐러드도 하고 가끔 요즘은 자기 나라 음식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부부 교육도 하고요. 그 다음 배우자 교육, 그 다음 가족 교육은 아이들부터 시어머니, 시부모님도 다 참석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절 교육. 저는 이거 좀 아무튼 그렇지만 결혼식도 저희가 이렇게 참가해서 또 때때로 제가 한복 입고 있잖아요. 엄마들도 해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체험학습으로 해서 광주 시내 어떤 사회 편의시설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시청이 어떤 거고 구청, 그 다음 지하철도 타보고요. 또 은행에 가서 통장도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우체국, 극장, 법원, 뭐 소방훈련도 받아보고요. 교통공원 때때로 그 찜질방도 가봤어요. 처음에 찜질방 절대 안 가려거든요. 어떻게 여자가 옷을 벗고 사람들 많은 데서 가느냐 해가지고 안 갔는데 한 번 갔다 온 뒤로 자조 모임을 찜질방에서 하겠다고 막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이주성 한마당을 해서 여러 나라 이렇게 친구들 다 모여서 하는데 이런 시간 엄청나게 좋아해요. 그래서 거의 한 500명씩 모여서 이렇게 하고 있고 여기에서 자기 나라의 그 춤도 하고 뭐 노래도 부르고 이런 베트남, 몽골 그 다음 여기는 이제 음식 체험하는 거 그 다음 저희가 한방진료는 한 달에 한 번씩 광주에 있는 여성 한의사에서 나와서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어가 되는 친구들은 글짓기를 내보내요. 그 이제 글을 쓰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람들은 언어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해가지고 상도 받게 하고 그렇게 하고요. 또 생일 축하, 출산 출산이 1년에 거의 한 뭐 센터 내에서 한 50명쯤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자조 모임 아시아 소리모 합창단 지금 하고 있는데 각 나라 한 5개 나라로 구성돼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연습해 가지고 공연이 있으면 나가고 그럽니다. 이때 저희 여기 공연하잖아요. 여기 앞줄은 전부 만삭이 된 임산부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공연 끝나고 한두 달에 다 아기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각국 음식이죠. 이쪽은 베트남 음식, 뭐 캄보디아, 그 다음에 태국 음식도 있고요. 이쪽 아래가 캄보디아, 저쪽 그 동글동글한 거 일본 음식이고. 여긴 저희가 취참업 훈련으로 해서 컴퓨터 자격증반, 그 다음에 이쪽은 제과제빵 훈련 하고 있고 지금 올해는 산모동이고요. 그 다음에 아가방, 아기들이 매일 엄마 따라서 이렇게 와요. 그러면 저희들이 아기 봐주고 있고 그 다음에 사회통합 이수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 방문교육 사업. 네. 이렇게 이건 저희가 잘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국가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해야 되는 그 지정된 일들이 있어요. 그 일과 더불어서 저희가 필요한, 특히 이제 저희는 아무래도 대도시이기 때문에 재원도 좀 많이 얻을 수가 있고 그런 그 이점은 있죠. 또 수도 많고. 그런데 사실 필요한 것은 농촌 지역에서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가 제일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 농촌에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